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잠깐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먼저 114번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데 이것도 간간히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먼저 111조 보세요. 111조 2항이, 자, 2항이죠. 1항은 도달주의죠. 2항에서 자, 의사표시자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죠.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했으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보내는데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이죠. 이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했는데 도달하기 전은 중간에 갑자기 사정변화, 능력이 없어지거나 죽습니다. 그래도 발송할 때 멀쩡했으니까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입니다.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정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 수령 능력.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보내는데 자, 이 을이 하필 제한 능력자다. 그 우리 민법은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수령 무능자로 봅니다. 따라서 설령 을이 갑의 편지 읽었더라도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 뒤에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너희들 내 편지 읽었지라고 그때는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도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그 말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 볼게요. 많게는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먼저 제한 능력자 의의는 이제 여러분 본 지 오래됐죠. 아마 이건 1월 달에 보고 안 맞을 겁니다. 항상 기본은 충실해야 됩니다. 먼저 자 5조에서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이죠.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된다. 2항에서 전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죠. 취소.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 12조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자 능력이 부족하죠. 사람이 약간 맛이 갔어요. 약간 맛이 갔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서 중간생략하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피한정 후견이 됩니다. 그 다음 9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다음 능력 여기는 지속적 결여죠.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여기 두 사람 있죠. 그럼 두 사람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여긴 능력이 부족하다. 약간 맛이 갔다. 여긴 지속적 결여 완전히 맛이 갔다. 이쪽의 상태가 더 안 좋죠. 공통점은 둘 다 뭘 해야 돼요? 법원이 심판을 받아야 이 제한 능력자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능력자입니다. 공통점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그 중에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을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넘겼죠. 근데 을이 다시 팔았네요. 앞사실 모르는 선의정에게 다시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죠. 그 매매 계약을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취소합니다. 그럼 이게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선의 3자 보호 안 되고 너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 앞사람 무효죠. 그럼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입니다. 다시 절대적이란 앞사람이 무효가 되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무효예요. 그 말은 갑이 무조건 소유권 찾아온다. 그게 절대적입니다. 선의 3자 보호 안 된다. 그 다음 의사표시로 발생해서 아까 이거 두 개 이리 봤잖아요. 자, 111조와 이제 112조 아까 봤습니다. 먼저 111조는 자, 갑이 아까 을에게 의사표시 보냈죠. 표의자 상대방.
발송할 때 멀쩡했고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갑이 제한 능력이 되거나 죽어요. 발송할 때 멀쩡했으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누가 죽거나 누가 능력이 없어요. 표의자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근데 112조는 자 이 상대방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여기 누가 죽거나 누가 능력이 없다. 표의자 그대로 유효해요. 여기는 법정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상대방이 능력 없을 때 법정들이 나옵니다. 두 개 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보내서 발송해서 도달했는데 을이 제한 능력자다. 이 사람은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라 설령 을이 갑편지를 읽었더라도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을 뒤에 법정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그때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다시 비교하세요. 여기는 표의자가 죽거나 능력이 없어지면 여긴 법정대리에 나오면 틀려요. 그냥 그대로 유효로 끝납니다. 여기처럼 표의자와 상대방이 능력 없을 때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이 나옵니다. 두 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맛이 갔는가, 누가 능력이 없는가 잘 보세요. 이쪽은 표의자, 이쪽은 상대방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권 공통소멸사유와 능력을 아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한 능력은 앞에 봤던 거 다 종합입니다. 먼저 공통된 소멸사유가 본사, 대사, 성파였죠. 여기 제한 능력 본사, 대사, 성파. 한정 후견 X. 그 다음 대리인은 의사 능력 필요하다 그랬죠. 행위 능력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될 수 있다. 따라서 그자간 대리인은 완전 유효라 어느 누구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한 능력 논점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평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이게 무권들인데 그럼 둘 간이 무효죠.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무권대리인이 병에게 책임지는 거죠.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의 선택에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랬고 그럼 상할 수 반대가 상소무라. 상소무일 때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랬죠. 그게 135조. 자, 1항에서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권대리 또 본인의 추인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추인도 받지 못한 때 그는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 첫째, 계약 이행할 책임. 그러니까 이행 청구하면 이행할 책임. 또는 둘째,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책임 있다. 이 항에서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이랑 책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무권대리인 책임 없다. 이게 없답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취소권자에서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라거나 강박에 의해서 피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빨강색 외워요. 내 중고차를 팔아요. 내 중고차. 그러면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 다시 내 중고차 팔면 어떻게 팔아요?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 그래서 여기 제한 능력자 취소권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한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집니까? 책임질 일이 생깁니까?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매매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취소효과에서 141조.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용수로 본다. 다만 이제 무효가 되면 부당이 되게 나오는데 다만 여기 제한 능력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의, 악이 똑같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도에서 상환, 반환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부당이 득 반환은 선의, 악의를 나눕니다. 즉 우리 원칙 일반인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지 몰랐다. 그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 무효 취소를 알았대요. 악의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손해를 다 배상합니다. 이게 원칙, 우리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특칙으로서 제한 능력자는 여기 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의까지 똑같아요. 악의까지 현존 이익만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일액의 원칙은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특칙이니까 둘 다 똑같이 악의도 현존 이익 반환입니다. 이게 여기 141조 특칙이에요. 그 다음 이제 추인이 있는데 추인은 143조에서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 규정한 자가 아까 취소권자 재차사가면 대상한다. 이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이제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144조에서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되는데 2항이 중요하죠. 2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똑같아요. 법정 대리인 후견인 똑같다. 이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고 오늘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잖아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단 추인 못합니다. 이 추인은 보세요. 추인은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추인 언제?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됩니다. 아직 능력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추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책임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책임질 게 생기면 불리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없다. 근데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어렵게 되면 이걸 구분해냅니다. 자, 여기까지 제한 능력자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물권 오셔가지고 물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1번으로 시험에 나오죠. 먼저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현재, 시제가 현재입니다. 과거 X, 미래 X, 현재요. 그래서 물청, 줄여서 물청 행사자는 현재 물권자입니다. 항상 물청은 현재. 그래서 자, 미등기 무과금을 양수인이 매수인이죠. 그럼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라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이걸 현재 을에게 자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물청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갑이평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이제 누가 토지 물권자죠? 이제 얘가 현재 물권자라 이제는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갑은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물권이 이전되면 물청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항상 현재. 지금 현재 물권자가 병이죠.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못한다. 그 다음 물청 행사자 항상 현재예요. 여기서 이제 무효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인데 이건 다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청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그래서 자 보세요. 멸치인데 보세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 미음 치읓 여기도 물청 미음 치읓. 그래서 이게 멸치가 아니라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다 물청인데 예외가 있는데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고
네 번째가 시간적 순서 두 번째, 시간적 네 번째로 이게 변제가 됐다. 그럼 이거 말소유하겠죠. 그럼 누가 현재 물권자죠? 병이라 현재 물권자가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멸치 미음 치읓 미음 치읓. 그럼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럼 갑은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갑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라 물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을과 근저당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하는 이게 유일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모든 말소 청구는 물청인데 이거 딱 하나만 채청, 정정 소유자. 그래서 이게 예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청은 항상 현재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돈 주란 권리가 아닙니다. 돈 주란 게 아니라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이 손해배상이 돈 달라는 거라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물청 현재, 꼭 외우세요. 물청 현재. 이 단어 잃어버린 순간 이게 폭망해요. 물청 현재. 예를 들어서 물청은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때 그걸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입니다. 근데 방해가 종료가 돼서 이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결과를 제거한다. 여기 이제 손해배상입니다. 현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유리테이블인데 이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이 유리판 2천만 원 이게 2천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누가 내 허락 없이 아주 무거운 짐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유리창 깨지면 큰일 나죠. 2천만 원짜리요. 유리창 깨지기 전에 그거 치워. 그게 물청이에요. 유리창 깨지기 전에 그거 치워가 물청입니다. 안 치우다가 유리창 깨져버렸네. 그래서 이 물건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치워 그럽니까? 유리창 값 내나 그래요? 이제 치우면 의미가 이미 늦었죠. 이제 뭐 내나? 유리창 값 2천만 원 청구. 그게 2천만 원 청구가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에 치워가 물청. 깨져버리면 이제 치워가 아니라 유리창 값 내나가 뭐다? 손해배상. 이렇게 물청은 현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손해배상이고 이건 물권적 청구권으로 행사한 게 아니다. 물청 내용이 아니라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두 개를 잘 나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겠죠. 그럼 철거 청구는 원칙 건물 소유자, 네 거니까 네가 철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면 그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네 거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대신 철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계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이걸 평익이 임대차에서 현재 평의점이에요.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죠?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 네 거 치워라고 을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병이 아니에요. 네 거 치워. 병이 아니에요. 그 다음 갑토지에 다시 을이 무단 신축해서 그럼 등기 없이 을 소유잖아요. 등기 안 해서 을 소유입니다. 이번에 이걸 병에게 팝니다. 그럼 이게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법률행위인데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은 소유자 아니고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철거 청구할 때 여기도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합니다. 여기는 임대차 있지만 여긴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을은 이미 중국하고 없어요. 을은 앞으로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을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원칙을 고수하면 갑은 철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이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샀잖아요. 그 자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 병이 점유하니까 그 자를 처분권자, 그때 이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은 철거 못하니까. 그래서 네 거 아니잖아.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철거에 대신 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 정답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제목을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되는데, 자, 이 초등학생한테 야, 네 거에서 나가. 그럼 나갈까요? 네 거에서 나가. 왜 나가? 안 됩니다. 근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말 되죠. 그래서 이 제목을 잘 보세요. 네 거에서 나가 안 돼요. 네 거 아니니까 나가 가능합니다.
자,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에서 을이 을소유인데 을소유죠? 등기 없이 을소유. 근데 을이 점유하네요. 그럼 갑은 내 토지 침해하니까 내 토지에서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을에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을 건물 을이 점유하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이 건물이 을 소유죠. 갑 소유는 토지죠, 토지. 갑 소유는 토지니까 내 땅에서 건물 취하는 겁니다. 갑 소유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니까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내 땅 돌려주는 거죠. 근데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못합니다. 뭐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인정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이걸 평익 임대차에서 평이 점유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네 거 치워 라고 을에게 소유자에게 네 거 치워 합니다.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그럽니다. 이 건물이 주택이고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양로 치르겠어요. 또는 만약 이게 전세권이다. 이게 전세권. 그럼 전세권 물권 대양록이 있고 임대차 대양록이 있네요. 그러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양록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죠? 이 주택이 팔렸을 때 그 신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 주택은 애초부터 토지 사용권 없거든요. 그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예요. 아니 을은 안 나가잖아. 을은 왜 을만 예뻐하고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는 나가야 되고 을은 안 나가는 거죠? 한마디 했어요. 판사가 야, 네 거야? 네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안 나가 그랬어요. 을은 네 거니까 안 나가는 거야. 너는 네 거 아니지. 을이랑 달라. 나가. 좋은 말 때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 거니까 안 나가는 거고 네 거 아니까 나가. 그래서 이 제목을 잘 비교합니다. 자,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을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 주고 점유를 받았다. 그러면 법률행위로 등기 안 하면 소유자, 죽어도 소유자 아니에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내 거니까 내 건데 왜 네가 점유하니? 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돈 주고 갑으로부터 점유 승계받은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물청 못합니다. 오히려 갑이 등기 넘겨주고 갑이 떠나야겠죠. 여기 한 명 더 나와요. 병에게 매매나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한다. 매매했더라도 을이 미등기라 병 등기 안 했어요. 너는 임차에서 점유한다.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네요.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내 거에서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점유도 정당한 점유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정당한 점유를 승계받아서 소유자 아니더라도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으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돈 주고 정당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만 등기 넘겨주고 사라지면 세상이 조용합니다. 세상 어지럽지만 갑 너나 등기해주고 너나 떠나. 그럼 세상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청구 못한다. 여기서 이제 17번에서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법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마 전 과목 통틀어서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에서 첫째,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는데 이게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2랑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186조. 그럼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 내 의사에 따른 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거. 그 물권 중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그럼 여기 예외가 없어요.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하려면 예외 없습니다.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일로 인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물권 중에 제한 물권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취득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양도도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다음 공인을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공인을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했다. 그게 조정이 선언한 겁니다.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해서 등기해야 된다. 다음 물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자, 뭘 이행하라는 거죠? 판결인데 뭘 이행하라? 당신들이 한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 그 행위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법률행위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 포기도 내가 원해서 했죠. 공의지분 포기,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187조. 그게 이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그게 상속 개시일,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이 형성 판결을 말하죠. 판결 확정 시 등기는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판결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아까 이거 등기하라 그랬죠? 이거 다 두 개 등기해야 돼요.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다음 경매는 매각대 완납 시.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 이게 양도 법률행위죠. 양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세금 내고 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은 등기 없이, 처분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잘 가서 이 네 가지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이, 자, 이걸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첫째 신축 등기 없이. 그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죠. 법정 등기 없이. 전세권 법정경이진, 법정지상권 취득, 관세상 법정 취득, 법정지상권 취득 다 등기 없이.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에서 피사모채권을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란 뭐가 깨졌다.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깨졌다. 즉 계약이 깨져요.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효력 소멸 요건인 해제 요건이 성취되면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한다. 그래서 여기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다음 두 개가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구분소권 취득할 경우에 공용 부분이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러고 등기할 수 없죠. 그리고 구분소유권도 등기 없이. 다음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죠. 그래서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니까 여기 지역권 이전까지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자, 신법이 시행되면 신법 지켜야겠죠. 안 지키고 기피예요. 기피. 안 지켜요.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고. 국가한테 어떻게 해요? 혼나공. 어떻게 혼나냐면 구분소유권을 빨리 바라면 구분소유권 구속이에요. 혼나고 어떻게 구속대 지 이렇게. 구속대 지. 다시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 지. 노래를 했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했습니다. 노래였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분묘는 안기법 빼서 그냥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 하잖아요. 이것까지 안기법에 넣으면 내 안기법이 너무 없어 보이게. 제가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신법 기피 하신 분 그러겠어요. 제가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넣으면 안기법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그 제가 옛날에 영탁 버전 했는데 오늘은 영탁 안 불러서요. 부르는데 비싸요. 그래서 오늘 영탁 생략 안 불렀습니다.
그 중에 약간 나가리가 원인행위 싫은데 약간 나가리가. 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해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다음 이 매매가 나가리겠다. 그러니까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된 겁니다. 매매계약이 뭐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지 요건이 성취되면 자, 이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옵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어서 이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겠죠? 이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이게 나가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상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렵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을 건물이 있다. 그럼 을은 내 토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있을 텐데 이게 등기 없이 법정 이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을은 갑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 첫 번째 토지가 넘어가요. 법정 이상권이 양도되어 토지가 넘어가요. 토지가 그럼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토지가 넘어가면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제 2, 3, 4가 건물과 법정 지상권이 이전됩니다. 이제 여기는 법정 지상권 이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법정 지상권 이전입니다. 이전할 때 양도가 매매죠. 그럼 법률행위나 등기가 돼요. 경매는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건물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잘 비교해도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법정 지상권에서 오히려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다시 봐요. 이제 다시 갑건물에 을 토지가 있고 을이 등기 없이 법정이전 취득했다. 그럼 첫 번째 다시 갑토지 을 건물 있죠. 등기 없이 법지 취득했어요.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했죠. 등기 없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이 철거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토지를 양도해서 병이 등기하면 토지 소유자가 제3자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잘 보세요. 매매니까 병 소유권 등기보다 이게 등기 없이 먼저 취득했죠. 먼저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에게 건물도 있고 법정 상호 있는데, 그러죠?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병은 건물과 법정 상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습니까? 건물 소유권 물권이고 양도가 매매라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럼 법정 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양도 매매죠. 그럼 매매는 법률행위나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요.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아까 처분할 때 등기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취득원이 법률행위니까. 양도, 매매, 법률행위. 두 번째, 을에게 건물과 법정 상호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걸 미친다. 이 자체 심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병이 경납받으면 병은 건물과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법지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때는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 이젠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당연히 그래요. 그 다음 이건 여기 마지막에 외워야 돼요. 을에게 건물과 법정 상호 있는데 우리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과 지상권 따로국밥 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정리합니다. 자, 여기는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넘어갑니까? 토지가 넘어갑니까? 그럼 토지가 넘어가면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법정지상권 넘어가요. 법지가 넘어간다. 넘어갈 때 넘어간 원인이 양도 법률행위면 등기가 되고 넘어간 원인이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그리고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정 지상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여기는 법정계산권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게 법정계산권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자료는 11페이지가 있죠. 핵심 17번 11페이지에서 그 중간에 박스 있어요. 박스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기억이 여기에요. 저작문 실행 여기 등기 없이. 동그라미 니은이 여기입니다. 지상물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디귿이 여기입니다. 디귿 등기 없이 토지 소유권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7번이 여기죠? 이게 동그라미 7번 양도. 동그라미 7번. 그러게 동그라미 7번하고 박스 기억, 니은, 디귿 절비하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되겠네요.